안녕하세요. 덕분에입니다. 오늘은 다니쌤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인생 책을 만난 후 2, 3년 사이에 수백 권의 마케팅 책을 읽어버리죠. 마케팅 이론이 탄탄히 쌓였을 때 마침 어린 스승에게 공인중개사 일을 제대로 배우게 됩니다. 마케팅 지식과 어린 스승의 가르침 그리고 성실함이 모여서 드디어 서울대 입구 인근에선 거의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사장님이 기본급에다가 무려 수수료의 70%를 담임쌤에게 주고 너를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말에 그동안 무너져 있던 자존감도 회복되게 되죠. 자,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여기서부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빚도 상당 부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무렵에는 사채업자들과 거의 형님 동생하며 지내는 정도였지요. 그런 신뢰가 있었기에 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5천만 원 정도를 따로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제 사업을 시작해 더 빨리 돈을 모아 더 빨리 갚겠다는 말에 그들도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모은 5천만 원으로 서대문구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했습니다. 내게 사기를 치거나 나를 이용하려는 동업자가 없는 온전한 제 사업을 개업하던 그날 사무실 현판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직도 수억 원의 빚이 남아있고 나이는 어느덧 40 중반에 접어들었지만 저는 이렇게 또다시 한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책에 담지는 않았지만 중간에 2번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자 마음먹은 적도 있던 저로서는 빚의 절반 정도를 갚은 것만으로도 남은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빚을 졌던 시기로부터 10여 년이 넘게 흐른 시점이었지만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주도적으로 빚을 갚았던 시기는 공인중개사의 길을 택하고 실제로 일을 했던 3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 기간에 빚을 제법 갚고 제 사업까지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감개무량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간 여러 가지 경험뿐 아니라 43세 나이에 운명의 책을 만나 독서와 마케팅 공부에 힘을 쏟으며 쌓아 올린 탄탄한 돈 내공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공이 이후의 인생 역전에 있어서도 확실한 발판이 되어 주었음은 물론입니다. 제가 빚을 다 갚은 것은 사무실을 연 후로도 몇 년이 흐른 201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빚을 다 갚은 저는 대학 시절 이후 처음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홍글씨처럼 나를 따라다니던 빚도 갚고 그리 넓지 않아도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모시게 됐으니 분명 기쁘고 행복한 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자 약간의 무기력증과 함께 조금 우울한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저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던 제 마음에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그 많던 빚을 갚고 이제야 자식된 도리를 좀 할 수 있게 됐는데 갑자기 웬 우울함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쉰의 목전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드디어 무기력과 우울함의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삶의 목적을 잃은 데서 오는 허탈함이었던 것입니다. 빚을 갚는 것과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은 제게 지난 10년 동안 최우선이자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야 할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문제는 다음 목표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었으니 그것도 목표라면 목표겠지만 목적은 될 수 없었지요. 당시의 수입을 생각한다면 돈을 많이 버는 건 시간 문제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하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자가 되면 뭐 할 건데? 놀고 먹는 건가?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지?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43세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책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내게는 목숨을 구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바로 그 책 말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어떤 생각이 섬광처럼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래, 그 책이 나를 구했듯이 나 역시 사람들이 나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 거야. 그렇게 새로운 목표가 정해진 후로는 다시 평정심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열심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됐죠. 삶에는 목적이 필요한 법입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겠다,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자 수단일 뿐 누군가의 사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명, 즉 삶의 목적이 없다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금방 무기력해지고 오래 지속되는 진정한 행복까지 누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실패의 아이콘에 가까웠습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렇다면 항상 성적이 최하위권이었던 저는 실패한 학창 시절을 겪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누적된 실패들이 저를 약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매번 성적이 좋지 않았기에 저는 머리가 나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남들보다 배는 열심히 하는 태도가 몸에 뱄죠.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런 성실함과 꾸준함은 때로 저를 배신하기도 했지만 거의 대부분은 빛을 발했습니다.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분들이 20대 청년들보다 더 몸을 사리는 이유가 뭘까요? 20대는 실패해도 일을 만회할 시간이 더 많으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대신 우리에게는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인내한 경험이 있습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회복 탄력성이 훨씬 뛰어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같은 인생 2막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부디 당부합니다.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당신의 내공을 믿고 도전하세요. 실패가 두려워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않다가 얼마 남지 않은 기회들을 다 놓쳐버린 후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40이라는 나이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퇴직 시기가 빨라지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당시 저도 40이 다가올 무렵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봤더라면 어땠을까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단지 현실에 쫓겨 그릇된 선택을 하는 일이 없으려면 탄탄한 내공이 필요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성격과 투자 성향, 현재 가진 자금과 수입, 가족 구성과 환경이 다르니 부자가 되는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달라져도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와 원칙은 있는 법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체화해야 하는 행동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이를 단무지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속적으로.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속적으로 하면 이루어집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것은 2016년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유튜버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2018년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 반이 지날 무렵 구독자 수는 2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는 구독자가 63만 명입니다. 구독자 수가 같다 해도 유튜버의 수익은 서로 다르지만 저는 20만 명 정도 모였을 때부터 광고 수익으로 월 1,0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었습니다. 길지 않은 기간에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건 역시 단무지 법칙 덕분입니다. 단순하게 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저는 어떤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를 정할 때 정말이지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이야기, 즉, 지금껏 해왔던 것부터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몇 년쯤 준비할 시간이 있다면 모를까, 빨리 시작해야 한다면 잘하는 것부터 해야겠죠. 누구에게나 그것이 최선입니다. 저는 그전부터 부동산 투자자이자 컨설턴트로서 은퇴자가 행복한 인생 이막을 위해 경제적 자유를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 누구보다 많이 고민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떤 채널을 운영할지는 매우 쉽게 정해졌습니다. 50대 전후의 은퇴자 또는 예비 은퇴자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위한 부동산 채널. 그런데 당시만 해도 저처럼 50대에 접어든 유튜버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더구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는 채널도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으니 포기해야 할까요? 저는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안 하면 내가 먼저 시작하자. 이건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우리나라의 유튜브 이용자 통계를 보면 50대 이상이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작 그 연령대를 제대로 이해하는 유튜버도 드물었고 그들을 위한 채널이 거의 없었으니 돌이켜보면 정말 기회였던 셈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덕분에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무식하게 하다 보면 임계치를 넘게 됩니다. 일단 채널의 방향과 컨셉을 정한 뒤 그때부터 다시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시작하고 싶었지만 당시에 저는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으니까요. 당시는 유튜브 관련 책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때라 가능한 한 많은 영상을 보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고자 하는 컨텐츠와 유사성이 있는 재테크 관련 영상들을 닥치는 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구독자가 많은 채널과 조회수가 높은 영상 위주로 볼 수 있는 만큼 본 것이죠. 유튜브에는 영상을 2배속으로 보는 기능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10분짜리 영상을 1시간 만에 10여 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렵은 먹고 자는 시간을 빼고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분석하는 데 썼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봤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도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100편도 넘게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수천 편의 영상을 보고 정리했더니 조금씩 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상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노하우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사람도 많은데 그들은 왜 유튜버로서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너무 복잡하게 따지고 계산하느라 시작조차 못하는 분이 많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을 해도 자리를 잡지 못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이야기할 단무지 법칙의 완성, 즉 지속적으로 하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시장도 전쟁터와 다름없습니다. 정말 치열한 시장이고 경쟁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죠. 이제 주위를 잘 찾아보면 유튜브 하는 사람 한 명쯤은 다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초반에는 영상을 올려도 반응이 영 신통치 않고 구독자도 잘 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영상을 한 달에 하나씩 올린다면 그나마 있던 구독자들조차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버에게는 꾸준함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입니다. 저 역시 지금껏 일주일에 5개씩 꼬박꼬박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나 조회수, 구독자 수에 연연하지 않고 단순하고 무식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 습관이 곧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으로 이어졌습니다. 인생 이막을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명심하십시오. 투자를 하건 저축을 하건 1인 지식 기업가로 활동을 하건 단무지 법칙을 지켜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요. 자, 여기까지 일부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한번 볼까요? 1부, 제로에서 다시 벌 수 있는 돈 내공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2부, 마흔 이후 돈 버는 무기는 2030과 다릅니다. 3부, 3년만 투자하면 평생 돈 걱정이 사라지는 인생 2막 부자 로드맵. 에필로그, 내가 믿는 것이 곧 현실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 읽었던 내용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까요? 30대 후반에 호기롭게 회사를 때려치고 나와서 사기를 당하게 되고 10억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면서 노숙 생활까지 하게 된 너무 평범했던 한 남자. 영양실조 걸리지 않을 정도로만 먹고 나머지는 다 빚을 갚았지만 이자만 겨우 해결할 수 있었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빚을 다 갚고 그 빚 이상의 재산을 갖게 된 인생 역전 스토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혹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생 이막의 설계를 도와주는 컨설턴트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한 남자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실패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기회라는 말이 너무 식상하지만 다시 한번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게 하는 그런 이야기였지 않나 싶습니다. 다니쌤의 변화의 시작은 독서에서 시작되었지만 성공으로 이끌어준 공인중개사 일을 갖게 된 데는 이 질문이 매우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강점은 살리면서 약점이 크게 되지 않을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이 질문. 강점은 살리면서 약점이 크게 되지 않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 질문을 통해서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찾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신다면 탄탄한 돈 내공이 다져지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 성실함을 계속 강조하죠. 단무지,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속적으로 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온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책에서 정말 좋아하는 문구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한계는 어제까지의 한계였을 뿐, 오늘부터 새로워질 나의 한계는 아니다. 지금이 내 나이가 돈 벌기에 가장 좋은 때다. 그 한계는 어제까지의 한계였을 뿐, 오늘부터 새로워질 나의 한계는 아니다. 지금이 내 나이가, 내 상황이 돈 벌기에 가장 좋은 때다.